예, 여론조사의 뚜껑을 열어보는 시간, 목요일의 코너 이택수의 여론. 오늘은요, 긴급 여론조사가 있어서 금요일에 모셨습니다. 리얼미터 이택수 대표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우선 대선일에 발표했던 그 출구조사요. 네. 리얼미터가 8시에 땡 치면서 했던 거. 네. 적중률이 상당히 높았다면서요. 그렇습니다. 방송 3사에서 했던 출구조사보다는 오차 범위가 조금 더 컸기 때문에 그보다는 격차는 있었습니다만 오차 범위 내에서 5명의 후보 지지율이 모두 맞았고요. 또 다른 전화조사로만 한 다른 조사기관들에 비해서 유일하게 순위 1위부터 5위까지 다 정확하게 맞췄습니다. 그래요. 네. 잘하셨어요. 감사합니다. 고생하셨고. 네. 또 이번에는 여론조사 기관들이 대체로 적중률이 높아서 네. 뭐 하여튼 좀 흐뭇하게 바라봤습니다. 네. 잠시 후에 이 대선 표 분석 얘기는 조금 더 심도 있게 나눠보고 일단 긴급하게 뭘 돌려서 가져오셨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의뢰해서 돌린 네. 조사입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조사. 이게 뭐 임기 시작한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이거를 평가하냐라고 하실지 모르겠지만 이틀간의 행보. 마치 다른 정부에서는 이제 한 달간 뽑히고 나서 한 달간 벌어졌어야 될 일이 이틀 만에 압축적으로 벌어진 걸 보면서 특히 인사 보면서 어떤 느낌을 받으셨는지가 아마 이 부분에 포함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사를 해봤어요. 자, 첫 국정수행 지지도 조사 어떻게 나왔습니까? 네. 통상 취임한 다음에 한 달 동안은 국정수행 기대, 전망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렇죠. 잘 할 것으로 보십니까? 아니면 잘 못할 것으로 보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는데요. 예. 문재인 대통령 잘 할 것이다라는 의견이 74.1%로 나타났고요. 잘 못할 것이다라는 의견이 16.1%로 4명 중에 3명가량이 잘할 것으로 긍정적 전망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넷 중에 3명, 네. 74.1%가 잘할 것이다라는 긍정평가. 네. 이게 그러면은 대선 결과가 44.08%였던 거랑 비교하면 이틀 만에 그렇습니다. 상당히 41.08%의 득표율이었는데 뭐 2배 가까이 긍정적 전망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역대 대통령의 임기 초반 지지도 수행 지지도하고 비교하면 어때요? 거의 이 비슷한 수준인데요. 이명박 대통령이 79%의 주간 집계에서 긍정적 전망을 나타낸 바 있고 박근혜 대통령은 64% 이보다는 좀 낮지만 그래도 10명 중에 6명 혹은 7명가량이 긍정적 전망을 했던 것으로 나타났고요. 다만 이제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한 달 후에 국정수행 지지도를 평가했을 때 41%. 미국에 비하면 상당히 지금 높은 것으로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고요. 일간으로 보면 10일 첫날에는 70.8%였는데 어제 77.4%까지 올라서 10명 중에 8명가량이 긍정적 전망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이 70.8% 첫날, 네. 두 번째 날에 77.1%라는 수치를 보면 이게 이제 인사를 보면서 여러분들이 받은 느낌이 반영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죠. 취임 이제 선서부터 시작해서 그날 굉장히 바쁘게 움직였죠. 그리고 나서 바로 인사 조치가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 전망을 한 것 같고요. 연령별로는 역시 이 20대, 30대, 40대가 80% 안팎의 긍정적 전망을 한 반면에 60대가 좀 가장 낮아서 62.7%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지난 대선에 그러니까 9일날 대선에 누구를 찍었는지에 따라서 또 다른 지표를 보였는데요. 문재인 후보를 찍은 지지층에서는 93.3%가 긍정적 전망을 했고요. 이거는 뭐 당연한 걸 것 같고. 심상정 후보 83.4%. 그다음에 유승민 후보를 찍었던 지지층에서 67.8%. 안철수 지지층 58.7%. 다만 홍준표 지지층에서는 26.5%만 긍정적 전망을 하는 것으로 나타나서 매우 낮게 나타났습니다. 그렇군요. 74.1% 매우 잘할 것 같다. 16.1% 이게 뭡니까? 대체로 못할 것 같다? 아니 별로 못할 것 같다? 네, 부정적 전망인데요. 부정적 별로, 전망. 그다음에 매우 잘못할 합쳐서. 것 의견이 16.1이었습니다. 이렇게 나왔군요. 아니 뭐 이틀 지났는데 벌써 하냐 이러실 수도 있겠지만 이것은 이틀간을 보면서 앞으로의 기대치가 반영된 거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조사는 5월 11일 양일간 전국 13,155명의 유권자 중에서 1,007명 최종 응답을 받았고요. 응답률은 7.7%, 표준 오차는 95% 신뢰 수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였고요. 조사 방법은 전화 면접과 유무선 자동응답 방식 혼용이었습니다. 그래요. 이 리얼미터 말고도 한 두 곳에서 더 나올 조사가 있다면서요. 요것에 대해서. 네, 한국사회론연구소가 어제 발표를
했고요. 또 이제 이번 주에 아마 다른 조사기관들도 여러 곳이 발표가 될 것 같습니다. 그것과 비교해서 한번 추이를 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네. 자, 대선 결과에 대한 얘기를 해보죠. 대략적인 표 분석은 아마 이미 여기저기에서 나왔을 것 같고 대략 말고 네. 전문가의 시각에서만 볼 수 있는 관전지 5곳 골라오셨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첫 번째 주목할 지역은 어디입니까? 바로 사드 배치 문제로 뜨거웠던 성주와 김천 지역인데요. 인터넷에서는 이런 얘기들이 있었습니다. 실망이다. 그리고 성주에 사드가 들어가도 싸다. 이런 비난의 의견이 있었는데. 여기서 잠깐만 홍준표 후보가 큰 표 차이로 1위 차지한 거죠. 그렇습니다. 성주에서 홍준표 후보가 55.8%, 예. 김천에서 47.7%, 반면에 문재인 후보는 성주에서 17.3%, 예. 김천에서 24.3%로 두세 배 이상 홍준표 후보가 이겼습니다. 예. 다만 지난번 대선과 비교하면 성주에서 박근혜 후보가 87% 득표했었는데 이번에 홍준표 후보가 55.8%, 30%포인트가량 낮아졌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후보는 지난 성주에서 13.2% 득표했다가 이번에 17.3% 소폭이지만 증가했고 예. 박근혜 후보의 득표율보다는 30%가량 낮은 득표를 보였다는 점에서 성주 시민들도 할 말은 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경북에서 보면 홍준표 후보의 전체 득표율은 48.6%. 예. 지난 대선에서 박근혜 후보가 80%였는데 역시 30%포인트 이상 낮아졌고 문재인 후보는 지난 대선에서 경북에서 18.6이었는데 이번에 21.7%로 3%포인트가량 높아졌고요. 눈에 띄는 것이 김천의 율곡동입니다. 여기서는 율곡동? 네, 경북 전체를 통틀어서 예. 유일하게 문재인 후보가 과반 득표로 1위를 차지했는데 50.4%를 득표했습니다. 그리고 그래요. 홍준표가 17.2%로 크게 앞선 지역으로 나타났습니다. 5875님도 문자 주셨지만 아니, 성주에서 그렇게 정부 정책에 반대하더니 어떻게 홍준표 후보가 1위 나왔냐고 하시지만 네. 뜯어보고 나면 네. 지난 대선 지역적인 걸 고려해야 되는 거니까. 워낙 또 노년층이 많이 사시는 곳이라서 지난 그렇게 대선하고는 나타난 이런 차이가 있었다는 네. 거 전문가 시각에 포착된 거고요. 두 번째 포착 지점은 어디입니까? 관심 지역구 중에 하나가 바로 김진태 의원의 춘천입니다. 춘천? 네, 김진태 의원 지역구에서 또 태극기 시위도 많이 있었죠. 예.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 사태 반대하는 시위가 여러 번 있었는데 이곳에서의 득표율 문재인 38.2%, 홍준표 24.8%. 전국 득표율과 큰 차이 없는 수치를 나타냈습니다. 김진태 의원 지역구에서의 표심도 네. 자유한국당은 아니었다. 이건 굉장히 그렇죠. 그냥 그간의 뉴스만 보면 홍준표 후보가 여기는 문재인 후보를 이기지 않겠느냐. 그렇죠. 김진태 의원 지역구니까. 지역구인데 그렇게 봤는데 조직이 있을 텐데. 네, 38대 25가량으로 13%포인트 이상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이제 비슷한 맥락에서 우리가 지켜봐야 될 관전지가 더 있겠네요. 네. 안철수 후보 지역구는 어땠는가, 유승민 후보 지역구는 어땠는가 어떻게 보세요? 안철수, 유승민 다 본인의 지역구에서는 선전하지 못했습니다. 안철수 의원의 전 의원의 지역구 노원구를 보면 예. 문재인 42.4, 안철수 25.8. 안 후보는 노원구 지역구에서도 크게 문 후보에 밀렸고요. 그래요. 유승민 후보의 지역구인 대구 동구에서도 예. 홍준표 44.4, 문재인 21.0에 비해서 유승민 후보는 15.9%로 3위에 그쳤습니다. 자신의 지역구에서 네. 이렇게들 다 나왔다는 게 신기하네요. 그러면 문재인 이제 대통령은 어떻습니까? 본인의 지역구였던 부산 사상구에서 41.4%로 1위를 차지했습니다. 현 지역구는 아닙니다. 네. 전 지역구죠. 예. 근데 전국 득표율보다 보면 미미하게 높은 수치긴 하지만 기대보다는 못했다. 그래서 그러네요. 결국에는 자신의 지역구에서는 선거운동을 활발하게 하지 못하고 전국을 다 누벼야 되니까 어허. 그러다 보니까 본인의 지역구에서는 조금 실망감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이하네요. 문재인 후보만 그래도 나름 선전을 했고요. 다른 후보들은 열세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렇게 되는군요. 자, 네 번째 관전 포인트는 어디입니까? 예, 늘 보수 쪽에 손을 들어줬던 곳 하면 강남 3구죠. 강남 3구. 강남 서초 송파 이 세 지역구에서도 문재인 후보가 이겨서 서울 25개구를 석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요. 다섯 번째 관전 포인트는요. 호남에서의 문재인 압승인데요. 문재인 후보가 광주에서 61.1, 전남에서 59.9, 예. 전북에서 64.8%로 안철수 후보가 대략 30% 안팎이었는데 대략 2배가량 문재인 후보가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거는 이제 많이들 알고 계시는 걸 텐데 이렇게 합쳐서 5가지 포인트 이번 대선 득표율 분석해 보면서 네.
희한한 부분, 이색적인 부분들 짚어주셨어요. 그래요. 리얼미터 이택수 대표 고생하셨고요. 오늘 나오셨다고 다음 주 목요일에 빠뜨리시는 건 아니죠? 네네, 아닙니다. 이제는 좀 쉬엄쉬엄 네네. 쉬어가면서 해주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긴급 여론조사 결과를 가지고 오셨었습니다. 이택수 대표였습니다. 예, 사실은 저희가 의뢰해서 돌린 네. 조사입니다. 네. 문재인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조사. 이게 뭐 임기 시작한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이거를 평가하냐라고 하실지 모르겠지만 이틀간의 행보. 마치 다른 정부에서는 이제 한 달간 뽑히고 나서 한 달간 벌어졌어야 될 일이 이틀 만에 압축적으로 벌어진 걸 보면서 특히 인사 보면서 어떤 느낌을 받으셨는지가 아마 이 부분에 포함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사를 해봤어요. 자, 첫 국정수행 지지도 조사 어떻게 나왔습니까? 네. 통상 취임한 다음에 한 달 동안은 국정수행 기대, 전망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렇죠. 잘 할 것으로 보십니까? 아니면 잘 못할 것으로 보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는데요. 예. 문재인 대통령 잘 할 것이다라는 의견이 74.1%로 나타났고요. 잘 못할 것이다라는 의견이 16.1%로 4명 중에 3명가량이 잘할 것으로 긍정적 전망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4 중에 3명, 네. 74.1%가 잘할 것이다라는 긍정평가. 네. 이게 그러면은 대선 결과가 44.08%였던 거랑 비교하면 이틀 만에 그렇습니다. 상당히 41.08%의 득표율이었는데 뭐 2배 가까이 긍정적 전망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역대 대통령의 임기 초반 지지도 수행 지지도하고 비교하면 어때요? 거의 이 비슷한 수준인데요. 이명박 대통령이 79%의 주간 집계에서 긍정적 전망을 나타낸 바 있고 예, 박근혜 예. 대통령은 64% 이보다는 좀 낮지만 그래도 10명 중에 6명 혹은 7명가량이 긍정적 전망을 했던 것으로 나타났고요. 예. 다만 이제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 예. 한 달 후에 국정수행 지지도를 평가했을 때 41%. 미국에 비하면 상당히 지금 높은 것으로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고요. 예. 일간으로 보면 10일 첫날에는 70.8%였는데 어제 77.4%까지 올라서 10명 중에 8명가량이 긍정적 전망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이 70.8% 첫날, 네. 두 번째 날에 77.1%라는 수치를 보면 이게 이제 인사를 보면서 여러분들이 받은 느낌이 반영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죠. 취임 이제 선서부터 시작해서 그날 굉장히 바쁘게 움직였죠. 그리고 예, 나서 예. 바로 인사 조치가 있었는데 그 예. 부분에 대해서 긍정적 전망을 한 것 같고요. 연령별로는 역시 이 20대, 30대, 40대가 80% 안팎의 긍정적 전망을 한 반면에 예. 60대가 좀 가장 낮아서 62.7%로 예.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지난 대선에 그러니까 9일날 대선에 누구를 찍었는지에 따라서 또 다른 지표를 보였는데요. 문재인 후보를 찍은 지지층에서는 93.3%가 긍정적 전망을 했고요. 요거는 뭐 당연한 걸 것 같고. 네, 심상정 후보 83.4%. 예. 그다음에 유승민 후보를 찍었던 지지층에서 67.8%, 안철수 지지층 58.7%. 다만 홍준표 지지층에서는 26.5%. 예, 여론조사의 뚜껑을 열어보는 시간, 목요일의 코너 이택수의 여론. 오늘은요, 긴급 여론조사가 있어서 금요일에 모셨습니다. 리얼미터 이택수 대표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우선 대선일에 발표했던 그 출구조사요. 네. 리얼미터가 8시에 땡 치면서 했던 거. 네. 적중률이 상당히 높았다면서요. 그렇습니다. 방송 3사에서 했던 출구조사보다는 오차 범위가 조금 더 컸기 때문에 예. 그보다는 격차는 있었습니다만 오차 범위 내에서 5명의 후보 지지율이 모두 맞았고요. 또 다른 전화조사로만 한 다른 조사기관들에 비해서 유일하게 순위 1위부터 5위까지 다 정확하게 맞췄습니다. 그래요. 네, 잘하셨어요. 감사합니다. 고생하셨고 네. 또 이번에는 여론조사 기관들이 대체로 적중률이 높아서 네. 뭐 하여튼 좀 흐뭇하게 바라봤습니다. 네. 잠시 후에 이 대선 표 분석 얘기는 조금 더 심도 있게 나눠보고 일단 긴급하게 뭘 돌려서 가져오셨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10%만 긍정적 전망을 하는 것으로 나타나서 매우 낮게 나타났습니다. 그렇군요. 74.1% 매우 잘할 것 같다. 16.1% 이게 뭡니까? 대체로 못할 것 같다? 아니 별로 못할 것 같다? 네, 부정적 전망인데요. 부정적 별로, 전망. 그다음에 매우 잘못할 합쳐서. 것 의견이 16.1이었습니다. 이렇게 나왔군요. 아니 뭐 이틀 지났는데 벌써 하냐 이러실 네. 수도 있겠지만
이것은 이틀간을 보면서 앞으로의 기대치가 반영된 거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조사는 5월 11일 양일간 전국 13,155명의 유권자 중에서 1,007명 최종 응답을 받았고요. 응답률은 7.7%, 표지 오차는 95% 신뢰 준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였고요. 조사 방법은 전화 면접과 유무선 자동응답 방식 혼용이었습니다. 그래요. 이 리얼미터 말고도 한 두 곳에서 더 나올 조사가 있다면서요. 요것에 대해서. 네, 비슷하고요. 한국사회론연구소가 어제 발표를 했고요. 또 이제 이번 주에 아마 다른 조사기관들도 여러 곳이 발표가 될 것 같습니다. 그것과 비교해서 한번 추이를